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구공제격을 설명드리죠. 이것도 역시 격국의 충분한 격을 이룬 격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정관격, 평관격, 정인격에서 정제격, 편제격 또는 유월서기격, 비천, 농막격 이렇게 격들이 쭉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런 격들하고 똑같이 귀격으로서의 설명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협구공제격에서 이거 별 무슨 격이야 이렇게 이제 취급할 수도 있지만은 분명하게 격으로서의 충분한 격을 갖춘 사주다. 즉 격으로서의 충분한 격을 갖춘 그러한 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협구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즉 양쪽에 이제 어덕이 이렇게 있다 해서 이제 공제 여기서 이 사이에 재성이 끼어 있다. 양쪽 언덕에 이 사이에 즉 재성이 끼어 있다. 즉 해서 얘가 이제 술이 들어있죠. 해와 유, 이거 해다면은 이거는 유다. 그리고 이 사이에 재성이 끼어 있다. 즉 재성이 끼어 있는데 그냥 재성이 아니라 즉 계일간이죠. 계일간인데 여기에 끼어 있는 재성이 그냥 개수의 재성이면은 사화, 오화 해서 재성이 되죠. 지지가 해당이 되니까 이 재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고중에 있는 재성을 말하는 것이다. 반드시 이 고에 있는 재성을 봐야 한다. 술 중에는 이제 정화가 있죠. 물론 신금도 있고 무토도 있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놔두고 정화로서 즉 계일간이 정화로서 술 중에 있는 정화로서의 재성을 삼는 것이다. 그래서 협구공제격 즉 이런 사이에 즉 언덕과 언덕 사이에 재성이 끼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공제되어 있는 것이다. 즉 진축술미에 해당되는 고가 끼어 있을 때에 반드시 진축술미와 고가 끼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해와 유 사이에는 술이 끼어 있으니까 술중 정화로서의 재성을 삼는다. 만약에 이제 축중신금이죠. 축중신금은 정화일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축중신금으로서 재성을 삼고 이제 진중 개수죠. 개수로 이제 삼을 때는 기토일간이 돼야 되겠죠. 기토일간이 진중 개수로서의 재성을 삼는다. 그래서 이제 미일 때는 미중을목이 있죠. 그래서 신일간일 경우 미중을목으로서의 재성을 삼는다. 그래서 진축술미요 사고 중에 들어있는 술은 술중 정화가 들어있고 축중 신금이 들어있고 신금에서 정일간이 신금으로서 재성을 삼고 진중 개수가 들어있는데 기토일간이 진중 개수로 재를 삼고 미중 을목이면 신금일간이 을목을 재성으로 삼고 해서 계일간인 경우는 술중 정화로서의 재성을 삼다. 반드시 진축술미의 사고에 들어있는 재성, 즉 편제죠. 편제로서의 재성을 삼아서 기를 삼는다. 그래서 여기 사이에 시지와 일지의 사이에 끼어 있는 고, 즉 해와 유 사이는 술이 들어있죠.
그러면 축이면은 자와 해가 지지일 때 축이 여기 이제 인이죠. 인일 때 인과 자 사이에 축이 들어있죠. 이런 경우, 또 이제 진인 경우는 사와 묘 사이, 사진이 들어있죠. 이런 경우, 또 미가 들어있는 경우는 신과 하, 오 사이, 그럼 미가 들어있죠. 이랬을 때 이제 해당이 된다. 그런데 음간, 즉 음간이니까 이런 경우는 음간에 해당이 되니까 반대로 오미 신 해서 이렇게 반대로 주어진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를 이제 두고 한다. 그러면 일간이 꼭 음간인 경우는 아니다 했을 때, 이렇게 이제 그렇지만 이게 이제 드물다, 이렇게 흔하지 않는 사주다, 아주 드물게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치로서의 경우를 쭉 살펴서 사주 격구 어떤 격이 주어져 있지 않다, 격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 이 격을 찾아서 이제 술이 들어있고, 여기도 술이 들어있죠. 이렇게 이제 들어있을 때의 격을 찾아서 정화로서의 협구공제격을 찾아서 쓰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주는 격을 이루었는데 술중 정화로서의 협구공제격을 삼았는데, 이 사주는 이제 똑같죠. 왜 이 사주를 써서 설명을 했느냐. 만약에 사주 내에 사자가 있거나 묘자가 있으면은 이제 파격이 된다. 그래서 보면은 묘는 요 일지 유를 충하고 사는 시지 해를 충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즉 한쪽이라도 충을 당하면 파격이 되는 것이다. 국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이 밑에 사주 보면은 묘유충이죠. 묘유충. 그래서 원래는 이제 파격이라고 보는데 해구되는 것이죠. 항상 파격이 주어져 있을 때는 해구되는 것이 있나, 그 파격을 이루려고 하는 그 자를 해구시키는 것, 즉 파격을 이루지 못하게 해구시키는 자가 있나, 그런 원리가 있나, 이것도 한번 보라 그랬죠. 그래서는 해미 목국 사마비죠. 그러면 충이 해소됐죠. 묘유충이 해소됐다. 더욱이 이제 여기서 진유합금이죠. 그래서 완연하게 묘유충, 즉 파국을 해소했다. 그래서 협구공제격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술중 정화로서의 협구공제격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 위의 사주는 이제 충이 없으니까 그대로 격을 이루고, 밑에 사주는 충이 있는데 해구돼서 해면목국 진유합국에서 충이 해구돼서 격을 이루었다. 이것까지 이제 겸해서 설명드리고자 위에 비슷한 이제 일시가 똑같죠.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충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해구돼서 격을 이룬다. 충이 없는 경우는 그대로 격을 이루어서 기를 삼는다. 그래서 이제 공제격, 이렇게 이제 공제격이라고 그냥 써도 되는데, 협구라는 의미는 이제 더욱 명확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협구라는 용어를 썼고, 공제격, 즉 이제 재가 완연하면은 관을 생하는 거죠. 관을. 그래서 재가 완연하게 살아 있으면은 관을 생하는 근이 되기 때문에 이 귀를 삼는 것이다. 즉 녹마해서 마로서, 즉 재로서의 관을 생성시키는 오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귀를 삼는 것이다. 또 권위를 누리지 못해도 부를 이루면 또 세상살이에 성공한다. 우리 이제 명리학에서는 그렇게 논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른 또 세계로 들어가면은 꼭 부가 아니어도 성공한 사례들이 많죠. 그 나름대로의 성공,
하지만은 이제 사주 명리학에서는 부계 빈천 요수를 논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논리죠. 이렇게 해서 협구공적격, 협구공적격도 일주와 시주 사이에 끼어 있는, 즉 진축술미 사고가 끼어 있는 경우에서 그 일간에 고 중에 들어있는 이제 재성이 있으면은, 이제 술중은 화국이죠. 이제 화국이니까 술은 화고의 고니까 정화를 써야 되고, 축일 경우는 금국 고니까 신금을 써야 되고, 또 미는 목국의 고니까 을목을 써야 되고, 또 지는 수국의 고니까 진중 개수를 써서, 물론 이제 진중에 막 을목도 있고 미중 정화도 있는데, 미중 정화를 쓰는 게 아니고 즉 목국의 고, 즉 해묘미 목국의 고이기 때문에 을목을 쓰는 것이고, 술은 정화를 쓰는 것은 인호술 화국의 고니까 정화를 쓰는 것이다. 술 중에 있는 신금으로서 정일간이 이제 신금으로서 또 고를 쓰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인호술 화국의 정화로서 계일간이 정화로서 재성을 삼아서 쓰는 것이다. 즉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계일간인데 미가 끼어 있다 했을 때는 미중 정화로서의 협구공적격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그런 원리까지 가미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협구공적격 이렇게 이제 간편이 아니라 간략하게 여러분이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치는 이렇게 명확하게 딱 논리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이 드린 것 같아도 실제 핵심을 짚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협구공적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반복해서 그 부분만 계속 반복하면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협구공적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격에 대해 설명을 드리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